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우탕.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아, 자축합니다, 자축.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꼬리곰탕이 오늘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어요. 아,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예. 된 제작진 여러분들과 두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 솔직히 자꾸 빠져요? 네. 아, 솔직히 100회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에 또 12회짜리 프로그램도 많고 네. 해서 롱런하는 프로그램들 만나기가 힘든데 이렇게 또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100회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뭐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거 씌워두고 풍선 세 조각이 딱 하고 끝이에요? 이건 맞지도 않아요. 오. 와우. 야, 장갑 왜 낀 거예요? 아. 장갑 끼고 셔츠 다 내놓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도 어머나. 얼굴이 담겨 있어요.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맞춤 케이크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적이야. 사진 찍고 싶어. 아니 소품을 좀 맞는 거를 해주세요. 고무줄로 소품이. 예? 머리 찢어지겠네. 아니, 예전에도 그렇고 뭐 요즘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이 100이라는 숫자, 한자로 100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꽉 차 있는 숫자거든요.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알리는 어떤 출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100이 또 한 번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럼 저희도 이제 100회를 꽉 채웠으니까 네. 이제 진정한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 여태까지가 이제 워밍업이었고 맞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진정한 지식인으로 어긋날 거예요. 거듭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미숙하고 가끔 무식한 모습 보여드리지만 앞으로 200회, 300회 때까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회 특집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저희도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부캐는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본래 사용하던 캐릭터 이외에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제는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죠. 오늘은 이직과 전직을 꿈꾸며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현대의 직장인들이 부캐로 살아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한국지리 문쌤 여기 나와 있고 카피추 뭐 유명하시고 김다비, 유산슬. 일단 문쌤 한번 가보자. 궁금하다. 네, 첫 번째 그럼 한국지리 문쌤 저희 100회 만에 이제 한국지리 문쌤이 이야, 나왔습니다. 100%지 이거는 뭐. 근데 제가 지리는 모르거든요. 아, 그래? 네, 지리는 정말 몰라요. 혹시 지리 관련 문제는 아니겠죠? 한국지리 일타 강사 문쌤은 빠더너스의 문상훈이 한국지리를 장난하지 마, 가르치는 진짜로. 인간 강사 남쪽에 있는 산맥이 뭐라 컨셉입니다. 그랬어? 실제로 지리 야, 선생님이라고 너네! 묻는 댓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명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리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아졌네. 네, 네. 오케이, 지명 좋아요. 경주는 신라의 발상지이며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주의 옛 이름은 서라벌입니다. 또 미추홀은 고구려 때의 인천광역시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슬라는 어떤 지역의 옛 이름일까요? 하슬라? 처음 들어보는데? 하슬라. 서라벌과 경주, 미추홀과 인천, 하슬라. 이거 뭐 발음적으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슬자가 뭘까? 라? 정답 한라산. 제주도. 여기 세 글자 중에 미추홀은 인천이랑 하나도 상관없잖아요. 하슬라도 이름이 겹치는 게 있나요? 전혀. 경상이 경주 상주잖아요. 그렇지. 전라도는 전주 나주. 그렇지. 강원도는 강릉 원주. 어허. 이렇게 좀 큰 도시로 접근을 하는 게 우선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 청주. 정답 충주. 원주. 강릉. 정답입니다. 오! 이야. 하긴 그쪽이 옛날에 뭐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뭐 위인들도 많고. 이렇게 순 우리말 옛날 고어들 중에 이렇게 좀 뭔가 영어 같은 이름이 많은 건 하슬라, 테슬라 하슬라 생각나고. 좋습니다. 재밌는 거 배웠네요. 아주 하슬라. 100회 특집에 걸맞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문쌤이 지리로 연관된 것처럼 뭐 네. 김다비, 유산슬도 뭔가 연관이 되겠지? 유산슬은 중국 요리 중 하나죠? 네네네. 뭐 음식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산슬 한번 가볼까요? 유산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슬 정말 맛있죠? 유산슬은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명으로 2019년 놀면 뭐하니의 또 다른 음악 프로젝트인 뽕포유에서 신인 트로트 아이돌로 데뷔한 캐릭터입니다. 유재석은 데뷔 초 곤충 탈을 쓰고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신인이었음에도 탈을 쓰는 것이 정말 싫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곤충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 목명의 뜻은 하루 동안 사는 날개라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하루살이는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답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쉽게 실망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아 태어났는데 별거 없네. 진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뇌가 없어서. 입이 없어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정답이다. 정답입니다. 진짜 저희 초감은 굿잡. 진짜로. 이게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똥구멍이 없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네. 입이 없어서. 그 초등학교 때 많이 얘기하는 마데카솔 바르면 죽는다 그거랑 비슷하게 너 거기 마데카솔 부르면 살이 차올라서 똥 못 싸면 죽는다 얼굴 시꺼매져서 입이 없으니까 그냥 그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입이 퇴화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입은 수분을 섭취할 때나 가끔 쓰이고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기와 달리 사람을 물지도 못해서 하루살이는 전염병을 옮기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쌍하다. 묵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카피추로 한번 가볼까요? 카피추. 네. 오케이. 카피추는 코미디언 추대엽의 부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인이라면서 하는 노래마다 표절이라는 콘셉트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과 가사를 재치 있게 바꾼 카피추의 노래들은 패러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패러디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좀 쉬울 것 같아. 1977년 제작된 존 랜디스 감독의 컬트 코미디 영화 켄터키 후라이드 무비는 줄거리가 따로 없이 쇼 프로그램 같이 짧은 에피소드와 B급 영화의 페이크 예고편 등을 줄지어 모아놓은 영화입니다. 당시 미국 대중문화의 온갖 요소를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한국인 배우가 내용 전개와 전혀 상관없는 한국말을 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감독의 요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배우는 어떤 말을 저 했을까요? 이거 봤습니다. 진짜? 네.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 뭐 쇼 프로그램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에서 짚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발성이 그런 발성이니까 뭐 동포들에게 너무 미안하군. 뭐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또 동포들이 이걸 본다면 날 바보로 생각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답 맞죠? 인정. 정답입니다. 야, 역시 콘텐츠를 다 소화하는 사나이. 완벽하다 이거.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될 한국 팬들에게 신뢰가 되겠군요. 이게 또 뭐 비슷한 케이스로 외국인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네. 한글이 써 있는 뭐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한글이 써 있는 티셔츠를 입는데 보면은 맞습니다. 세탁 금지라고 써 있는 맞아요. 유니섹스 있잖아요. 남녀 공용이. 근데 그걸 성동일이라고 번역해서 성동일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것도 최근에 돌았어요. 아무튼 100회 특집 수월하네요. 예. 이제는 뭐 주제 하나 주제 가야지. 네. 내 인생의 부캐 키우기. 우리나라 연예계에는 MBC의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로 대표되는 유재석의 부캐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부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카피추, 둘째 이모 김다비 등 후발주자들이 연이어 성공하며 부캐는 연예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힌 상태입니다. 사실 부캐는 멀티페르소나라고 해서 이미 인디 음악에서 키치 트렌드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었는데요. 물론 해외에도 다양한 부캐를 가진 스타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중 데이비드 보위도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컨셉의 부캐를 만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보위의 부캐는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야, 이거 또 맞춰버리겠습니다. 와, 외계인의 침공을 받은 부캐 앞에서 꼰대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캐 천재인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니야? 지구인의 침공을 받은 우주인. 지기 스타더스트. 외계인. 어떤 외계인이냐고요? 지구로 추락한 외계인. 출신이 출신? 화성.
화성 출신 외계인. 화성에서 온 외계인 정답. 굿. 야, 문상훈 아주 그냥 부캐하면 날라다니네. 지기 스타더스트는 보이가 보여준 자신의 첫 번째 페르소나이자 가장 유명한 보이의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우주인인 지기는 지구에서 락스타가 되지만 5년 후 지구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성공을 희생 삼는다는 대략의 플롯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부캐 열풍이 TV만 따지면 약간 한풀 꺾이기도 했는데 부캐로 잘 된 경우랑 잘 안 된 경우를 보면은 그 부캐를 연기할 때 진정성인 것 같아.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오히려 분리를 해준단 말이야 부캐랑. 맞아요. 근데 부캐 열풍에 그냥 쏙 얹으려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 왔다 확실히. 갔다 하는 게 있죠. 현우 터지고. 그러니까 부캐가 뭐 있지? 문쌤, 문희병. 문희병, 강하. 네, 그렇게 일단 세 개. 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맞습니다. 근데 문희병이 제일 저는 재밌거든요. 제일 발음도 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늘 아주 사람들이 날 짠양 하고만. 그럼 나는 아주 들었다 놨다 하지. 날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죠. 즐겁게 지니와 훈이 가보겠습니다. 캐릭터와 마스코트에 관한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IT에서 캐릭터는 그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정답 X입니다. 뭐지 그러면? 문자를 뜻한다. 아, 캐릭터가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말하는 마녀에서 유래된 말이다.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어이구. 정답 O입니다. 어. 서울지방경찰청의 마스코트 포도리는 아기 공룡 둘리를 그린 만화가 김수정이 그렸다. 하나, 둘, 셋. 아니겠지. 아이고. 시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답 X입니다. 아, 누가 그렸어요? 이현세 만화가. 이현세?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미국의 독수리, 중국의 판다, 태국의 코끼리 등 각 국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동물은 캥거루입니다. 하나, 둘, 셋. 사냥 같은데. 정답 X입니다. 사냥 맞죠? 아 그거 식물이에요 이파리. 키위새입니다. 아, 키위? 키위새. 키위 새.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의 마스코트는 오렌지였다. 하나, 둘, 셋. 아닐 것 같아. 토마토 같아. 맞아요. 토마토 어. 축제. 정답 O입니다. 아이고. 나란히토라는 캐릭터였고요. 왼손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오렌지였습니다. 신기하네. 짜잔. 옛날 감성 그대로 추억의 초록 접시. 분식집 두 칸 접시. 오, 나 이거 갖고 와, 싶었어. 이거 진짜 판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랩 씌워가지고 그냥 하면. 네. 와. 이거 뭐, 아, 뭐야. 단무지. 씨. 이거 초장 소금. 떡볶이를 먹어야지. 분식이라며. 반찬 그릇을 주면 어떡해. 이거 진짜. 아유. 나 기대했단 말이야. 야, 리모컨 눌러. 강의로 넘어갑니다. 뿅.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100회 특집에도 여전히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홍은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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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한 한 주를 보내다 보니 100회를 맞았어요,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네, 덕분에 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0회를 맞아서 또 재밌는 거 준비하셨다고. 예. 예. 100회와 어떻게든 한번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이라는 숫자와. 네. 예. 왜 우리가 100 하면 가득 차다는 이런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가득 차면 또 다음 뭔가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부캐 키우기라는 주제로 예,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결이 되네. 네. 백회 북회. 백회 북회. 아, 이게 약간 라임이 맞나요? 북회. 아,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북해 많이 쓰죠. 근데 네. 저는 이것을 그냥 이제 요즘에 흔히 쓰는 뭐 재미난 용어를 이제 가져와서 좀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개발과 관련된 면으로 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왜 이 컨텐츠를 한번 다루려고 하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행복이라는 주제와도 무관하진 않아요. 일하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세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 것 같으세요? 반대인 경우. 반대인 경우.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죠? 부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예. 뭐 사실 저만 해도 그죠? 직장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일하느라 진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은 영향이 큰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개발론의 그 시조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내 지금 호주머니에 예. 백지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억 뭐 이렇게 상상하셔줬습니다. 누가 준대요. 예. 세탁 깨끗하고 된 거죠? 이상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아, 그 그러신가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러면 이 일은 정말로 천직이 맞고 그 일하면서도 행복감을 분명히 느끼고 계신 거예요. 타우님은 답변 안 하셨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유튜브 계속 하시고 컨텐츠를 계속 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아, 그게 정답이네요. 아, 그죠? 그건 나도 아, 맞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수술 쳐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뭐 현실에 있는 직장인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지금 그런 상황이면 지금 직장 계속 다니실 거예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한 사람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번 직장을 때려치고 딴 걸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부캐 키우기라고 한번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일단 부캐 키우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캐 키우기에는 그 재정적인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원하던 일은 이건데 직장을 때려치고 이걸 할래. 난 이제 직장 때려치고 내 사업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위험이 너무 크죠. 네, 본캐에서 본캐로 바로 전향하면 위험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캐 키우기는 일종의 약간 자유로움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 부캐니까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회사를 딱 그만두고 제가 상훈님처럼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딱 작정해서 들어가면 그 조회수 안 오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부캐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 있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누구의 사례를 들까 하다가 그냥 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부캐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 본캐는 제가 데일 카네기 코리아라는 데서 한국 지역에 관리하는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팟캐스트를 제 개인 채널로 한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쓴 어떤 책도 이제 출판이 이제 예정이라서 최종 이제 편집돼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앨범도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 멜론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노래가 하나 뜹니다. 대박.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락커였거든요. 예. 아, 밴드에서. 예, 예, 예. 오. 그것을 본캐로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꿈은 접고 직장인으로 계속 산 거죠. 그러다가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내 돈을 내고 음반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못다한 꿈을. 못한 꿈을 그냥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곡이 이제 릴리스가 됐었어요. 네. 뭐 물론 뭐 다운로드는 많지 않았겠지만 이런 저의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려면 제가 아는 그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게임 회사의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는 만화를 되게 그리고 싶어 했어요. 이분은 워낙에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사실은 만화가로 뭐 데뷔하지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매일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그냥 자기의 일상을 그림을 그려서 올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딱 자고 있는데 페이스북 알람이 막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미생의 작가로 유명한 윤태호 님이 이 그림 너무 좋다고 리트윗을 한번 해줬던 거예요. 와우.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제 확 많아졌죠. 그랬겠네요. 그 얼마 이후에 이제 출판 제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책을 무려 5권, 6권을 본인의 만화책을 출간하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코끼리 조련사와의 하룻밤인데 그림 하제욱 돼 있죠. 예.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은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예, 본인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캐 사례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착안해 볼 배울 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이것들을 접근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돈은 일단 본캐로 벌고 행복은 일단 부캐로 찾자. 약간 요렇게 일단 기본 전제를 좀 정리해보고 좀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성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낸다는 게 당장 그걸로 뭐 큰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보는 게 취미예요. 근데 영화를 보는 행위는 아무리 영화를 많이 보더라도 여전히 취미죠. 예. 근데 그 영화 본 것으로 리뷰를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올리면 그거는 생산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과 전문성이 적더라도 거기에 이제 담보되어 가는 것들이 이제 부캐 키우는 요 작업이라고 일단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인디 워커라는 말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인디 워커? 예. 인디 밴드는 들어보셨죠? 예. 인디 영화도 들어보셨고. 네. 사실 인디 워커는 최근에 그 박승호 님이라는 국내 작가분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인디 워커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면 그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직장인을 뜻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지금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디 워커라고 말합니다. 인디비주얼 워커를 이렇게 줄임말이죠. 인디 워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부캐 키우기와 연관이 굉장히 깊죠. 첫 번째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사색하라는 겁니다. 네. 뭐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테스트해보는 시간들을 사실은 많이 못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1년이고 2년이고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알기는 쉽지 않대요. 오히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아예 이제 독립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좀 들어가서 뭐 도서관 같은 데 혼자 가기라도 해서 자기 살아온 일대기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뭘 했었나, 학생회장이라도 했었나, 그때 동아리라도 했었나, 뭘 할 때 즐거웠나를 자기 과거 히스토리를 하루 이틀이라도 좋으니 나를 잡고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고 사색하는 거를 이 인디워커 책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네.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락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캐의 지점인 거죠. 근데 기다리면서 부캐 키우기는 뭐냐면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요리를 정말 하고 싶으면 보수 없이 주말이 됐든 다른 시간이 됐든 그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말마다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랬을 때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면 그게 계속 공유되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그 법륜 스님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 직장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딴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법륜 스님의 조언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주말에 어딘가에 찾아가서 내가 무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판가름 날 것이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가. 근데 우리들은 되게 관념적으로 단지 현재의 일에 불만족하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무보수더라도 좋으니 그걸 한번 해보면 자기가 진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계속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키워갈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거죠. 사색하라 했고 이제 기다리라 했죠.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단식하라를 단식이요?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건 무슨 일단 말이냐면 포기인데, 여기서 여기서 보게요. 실제로 음식을 단식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소비를 줄이라는 거예요. 아. 부캐 키우기를 하려면. 예. 내가 이제 유튜브 좀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전직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실제로 그 세계에 이제 프로의 세계에 딱 뛰어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에 갖고 있는 소비 습관으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직장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어야 사실 나중에 인디 워커로서 생활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 사색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리고 단식하라. 요것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면 예. 부캐 키우기에 있어서는 좀 왜 이게 맞나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인디워커의 박성우 저자의 말을 또 참고할 필요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예계에서의 부캐랑 지금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의 부캐는 이제 다른 지점이잖아요. 네. 연예계에서는 뭐 더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캐란 이름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의 조건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이제 거기서도 약간의 겹쳐지는 지점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이제 앨범을 냈을 때 유재석님의 팬분들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 바랍니다. 만약에 그냥 신인 가수가 그 유산슬의 그 노래를 그 목소리하고 그대로 냈으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스토리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본캐가 확실하고 부캐니까 그게 가능한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캐를 키우면서 이제 부캐를 계속 키우다 보면 혹시 압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아갈 수도 있지. 문제는 이런 이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부캐 키우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제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또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아 저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퇴근이 늦고 그리고 주말에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쓰러져서 자기 바쁘지. 언제 이제 부캐 키우기를 하나. 그러니까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 요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의 문화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시간의 20% 정도를 자신만의 새로운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간을 쓰라고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에서 잠깐만요 제가 좀 독특한 안을 내기 위해서 뭐 시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욕먹기 십상이죠. 야 시키는 거 빨리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캐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하루 이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못해도 일주일에 시간은 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 잘하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캐 키우기에 실패하는 거지. 아무리 사람은 피곤해도요. 진짜로 예쁜 아름다운 이성과 내일 데이트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12시에 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밤두세요. 네, 밤새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거, 매력을 느끼는 게 있으면 그 에너지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좋아하는 걸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할 만큼 충분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의 강점을 관찰하되 두 번째는 돈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계속 시도해보고 나만의 부캐 키우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부캐가 본캐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오더라도 그 부캐가 우리의 일상에 행복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뒤통수 탁 때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두기들도 부캐에 있어서만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지를 오늘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꼭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홍현희 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101회니까 더욱더 정진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